사법개혁의 한가운데 위치한 조이대와 지기현, 누구보다 윤석열과 가까웠으며 또 누구보다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게 도왔던 조이대와 지기현에 대해 이젠 그들 자신의 탄핵에 대한 목소리가 사정없이 커져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성역이 아니에요. 네.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법관이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재판부의 구성, 그러니까 법원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법원조직법 법률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은 지난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파기환송을 통해서 대선에 개입하려고 한 사법 쿠데타를 네. 일으킨 의혹을 받는 예.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기현 재판부, 그다음에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 이런 이 재판의 내란 지금 그 특검과 관련된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적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서울중앙지법에 부패 전담 재판부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재판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추가해서 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정에 구성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네. 전혀 위헌 시비가 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그 대법원장이 또 조이대. 네, 제가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본인이 윤석열입니까? 네, 이거 잠깐 왜 보고 가겠습니다. 네, 자,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조이대는 꼭 이렇게 큰 이슈 터지면은 출근길에 꼭 기자가 있고 이 질문을 또 받고 질문에 답을 해. 대법원 앞에 공정해. 항상 기자가 있는 건 아니죠? 너 본 적 있어? 나 못 봤어.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나는 이렇게 하는 건지 나 이 시스템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네. 아무튼 조이대 오랜만에 함께 보겠습니다. 대법원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라고 하시는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종합적으로 우리가 대법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안에서 논의해야 된다라는 또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국회를 다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국회하고 협의하고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입법 절차를 추석 연휴 전에 끝내겠다 이런 방침도 있는데 이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국회가 그 시기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법원장 회의를 통해서 법관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국회가 이런 얘기할 때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얘기거든. 지금 되게 약간 선을 넘는 말씀이지 않나. 그러니까 국회가 입법을 하는데 대법원의 의견을 반영을 이제 할 필요는 있지만 네. 그 무조건 대법원이 시키는 대로 입법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하는, 사법부에서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터치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건 좀 곤란하죠. 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 윤석열도 아닌데 왜 도어 스태핑 저렇게 이 정치적인 그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이 건에 대해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의견을 저렇게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저 비슷하게 또 최근에 노만석 대검 차장이 노만석이 진짜. 도어 스태핑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정성호 장관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제발 판사와 검사들은 이 정치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내실 수는 있죠. 그런데 네. 저렇게 어디 밖에다 대고 무슨 오해를 일으킬 만한 저런 운동은 하시지 않는 게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저거 잘하던 사람이 윤석열이고 윤석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네. 대통령 되고 결국은 내란 이렇게. 그 조이대는 12월 4일이나 저렇게 얘기 서서 똑바로 하고 그렇지. 하더니 그때 했으면 내 인정. 그러니까. 그때는 그 입국단 아유 진짜. 쓱 들어가 버리더니. 네 맞아. 매우 오만한 태도죠, 저런 태도가. 그리고 지금 사법개혁이 국민들께서 필요하다라고 굉장히 공감대가 높은데 사법개혁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조이대입니다. 네. 조이대를 보고 그 전원합의체를 맞아요. 보고 진짜 사법개혁 해야겠구나. 아니, 로그 기록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 로그 열심. 로그 열심입니다. 정말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국민들을 화가 나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맞아요. 사법개혁의 시작은 조이대의 사태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뭐 사퇴를 안 하니까 미치겠습니다 진짜. 자, 반민특위가 왜 실패했느냐? 그 재판 판사들 누구예요? 일정 강력 기대 판사들이 그대로 앉아 있었던 거야. 지금 똑같은 거 아닙니까? 윤석열 때 임명된 판사들이 대법원 지휘부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신뢰가 떨어진다는 그런 논리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대법원이 스스로 해결하면 이런 이야기 저는 안 나왔을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윤희석 대변인처럼 반대로 그러면은 이건 혁명 상황이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권 분리까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 윤희석 이권 분리 대변인처럼 시대예요 지금이. 이 특별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무죄가 나와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그럼 망하는 거야. 그 책임은 특별재판부 밀어붙이는 그 결론은 그거잖아요. 재판 결과를 예단을 하고 네. 그런 재판 결과 나오면 안 되니까 위원이고 뭐고 간에 우리가 원하는 재판부를 만들어서라도 결과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게 똑같은 이야기가 윤희석 대변인하고 저하고 반대가 되는 게 윤희석 대변인 생각은 너네가 원하는 재판을 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 반대 입장에서는 재판 결과가 뻔한 재판을 해야 되느냐라고 의심하는 거고 의심이 있으면 제3의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야. 거기에서 그게 민주당이 지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당과 다양한 의견들이 접목되어서 공정한 재판부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면 되는 재판 결과가 매우 뻔해요 지금 현재.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재판 결과가 의심된다고 해서 재판부를 바꾸자는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이 있잖아요. 제 얘기는. 그래서 법률로서 바꾸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을 어떻게 법률로 바꿔요? 헌법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법권이 법원에 있다고 돼 있잖아요. 법원에 있잖아요. 101조에. 이거를 국회가 뺏어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권 분립하자는 얘기라고 이게. 아니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너무 주장이 세요. 제가 계속 참았는데요. 이해를 못하는 게 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금 직위원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는 대법원장 인사권이에요. 그거는 그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 사법권이 그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국회의장이 국회 사무총장 마음에 안 드는데 저거 어떡하지? 그거는 재판을 열어가지고 바꿔요? 그런 발상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직위원 판사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재판이 이상하게 갈 것 같으니까 특별재판부 만들어 직위원 같은 사람 빼고 누구가 추천한 사람으로 임명을 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재판을 해서 뭘 어떻게 때렸다. 그게 예를 들어서 이번 대선에 41% 저희 당 후보를 찍은 사람들이 그거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다 논리적으로 했다고 쳐도 그거 이상한 재판부에서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이 상권 분립이라는 걸 굉장히 경직되게 해석하는 경향이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주장 자체가 헌법 태도를 넘어가잖아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황당한 예를 들어볼게요. 개헌은 누가 합니까? 개헌 주체들은 국회하고 국민들이죠, 그죠? 국회가 개헌해서 헌법재판소 없애자고 하면 위헌입니까? 국회가 가지는 절차가 있는데 국회가 그걸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권한을 갖고 있는 개헌을 거예요. 하면 되겠죠.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국회 법사위는 왜 있습니까? 직위원하고 그다음에 조의대 불러다가 재판 당신들 불공정할 것 같으니까 이거 좀 바꿔봐 이런 이야기 못 합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국회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권 분립 이야기하는 게 상권 분립 그러니까 세계가 따로 놀아가지고 아무 말도 서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서로 견제할 수 있다. 서로 견제가 아니고 압도적으로 국회가 견제와 감시하도록 그 권한을 주고 있어요. 130조 헌법 중에 대다수의 내용들이 국회에 관한 이야기고 민주주의와 정치의 내용이 대다수가 들어있어요. 사법행정은 입법부가 그러니까 국회가 견제하고 감시하고 잔소리하고 그게 원래 그래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대법원이 그걸 안 듣고 있잖아. 대법원은 그럼 인사권만 있어요. 대법원은 그러면 역사적 정치적 판단,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한 판단들 안 합니까? 헌법이라는 것이 전부 다 가치의 문제지 규정화돼 가지고 규칙처럼 매뉴얼로 다 돼 있나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법원장 정도 되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특별한 방법을 찾자라고 하는 거고 저는 윤희석 대변인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점을 찾아야 돼요. 보완점. 저는 사실 이게 투 트랙으로 나눠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탄핵은 신속하게, 그리고 특파는 정교하게 이 두 가지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조이대와 직위원 때문에 지금 이 논의가 직접적으로 촉발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원천적으로는 우리 법 체계 하에서 이 두 판사, 이 두 법관에 대해서는 탄핵을 해야 됩니다. 조이대 대법원장 조이대와 직위원은 두 사람은 탄핵 트랙으로 가야 된다. 왜? 직무상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안 한다는 게 전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위원 케이스와 조이대 케이스가 좀 다르면서도 연관돼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한 정당에서 어떻게 하기는 어렵고요. 제 생각에는 대법원장 정도를 탄핵한다고 하면은 국회의장이 나서야 됩니다. 국회가 나서서 직위원의 사례와 조이대의 사례를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죠. 그러고 나서 탄핵의 사유가 발생하면 전 바로 탄핵을 올려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 근데 다만 특판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위헌에 대한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교하게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두 개로 좀 나눠서 저는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본질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는데 내란이라고 하면은 우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우리 헌법에 있어서 독극물 같은 거거든요.
그럼 윤석열이 독극물인데 윤석열이가 그 독극물의 한 방울을 네. 사법부에 뿌려놓은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조이대입니다. 조이대를 임명을 한 게 윤석열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란 인사로 봐도 우리는 무방한데 내란 수계의 윤석열에 대한 재판을 윤석열이 임명한 내란 인사 조이대가 하는 것이 맞느냐 이 근원적인 질문에서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지금 그 우리가 조이대 사례와 지기현 사례를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지금은 탄핵소추와 내란 재판부라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한 것인지를 국민들께 좀 알려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좀 빠져 있어가지고 국민들께서도 아 조이대 지기현 하면은 이상한 사람들인데 라고만 있지 어떤 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돼서 날려야 된다. 내란 재판부가 들어와야 된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거든요. 아, 예. 전 이 부분이 지금 매우 좀 중요하다. 여론에 있어서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제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걸로 봐야 되겠죠.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사법부의 개혁, 누구보다 절실한 개혁이 필요했던 첫 번째 이유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두 번째는 지기현 판사의 내란 수계 탈옥,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큰 사법개혁의 요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뭐 내란 재판이 시작되고 한참이 지나도록 여러 뭐 감찰이나 어떤 그 제대로 된 판결을 진행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사법부는 굉장히 오히려 내란 수계나 내란 세력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많은 모습들을 보여줘서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미애 법사위원장께서도 어쨌든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사법개혁 혹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는 최소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셨을 때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가 그 모든 출발선이 될 수 있겠다 판단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오늘 이제 검찰 독재 시대에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가?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소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 재판 지연으로 내란범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관회의를 이제 수립하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 공론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하면서 반발하는 형국인데요. 좀 나눠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하지 않도록 하려면 주계 문제부터 먼저 정리해야 하고 사법부가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라는 확신과 설득을 국민에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전혀 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을 운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조성은 작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장 국민들이 절망하고 공포스러웠던 시기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첫 번째는 내란 수계의 계엄이었고요, 불법 계엄이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의 그 어떤 약간의 지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국민들이 공포스러웠던 그 과정에서는 사실 제가 오늘 저희 방송 경우에도 딜레를 찾아봤어요. 4월 말까지도 사실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의 어떤 선거가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견해였는데 5월 말에 대선 며칠을 앞두고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대선 개입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역사적 죄를 지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제압이 됐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대법원의 사법부 독립을 외치기 전에 대법원이 지난 불법 계엄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 대통령 탄핵까지 지기현 재판부는 사실상 탄핵 중간에도 내란 소개를 풀어주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제지가 없거나 오히려 말만 돌리고 그리고 사법부에 이제 발생했던 법원 폭동에 의해서도 굉장히 어떤 분노했다고 말만 하지 전혀 어떤 제재가 없거나 이런 과정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상 사법부 독립부터 정치적 어떤 중립성 이 모든 것들을 사실 처음부터 위반하고 국민들에게 공포에 몰아넣었던 것은 지금 대법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정말 저는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전제는 이 모든 발당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그것이야말로 개혁의 첫걸음이다. 만약 그것이 없이 그냥 어떤 법원 내부의 판사들을 선동해서 대법원이 그런 식으로 준동한다면 단순히 입법부의 어떤 강제적인 입법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라 국민적인 저항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본인의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된 조국혁신당의 조국 비대위원장, 정치적 리스크가 어찌 보면 최고조에 다다른 현 상황에서 조 위원장은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조국입니다. 먼저 저의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유를 찾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독배라며 저를 말리는 분이 많았습니다. 다치지 않도록 뒤에 있으라 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산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정치는 책임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실천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진심을 얻겠습니다. 모두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이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치중하여 마음을 잃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소통, 치유, 통합 세 가지 원칙 위에서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 나서겠습니다. 비대위원으로 당원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한 분들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직 문화를 더 유연하고 평등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비대위는 단순히 지도부의 빈자리를 대신한 자리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분들이 신뢰하는 비대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원분들, 당직자분들, 지지자분들도 신뢰하는 비대위가 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공동체의 마음을 모두 담아내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비대위원장에 선출된 직후 중앙당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당헌 당규 개정안을 주문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습니다. 벽돌 하나하나 쌓아가듯이 관련 대책들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진정성 있는 피해자 지원입니다. 우선 앞으로 당 내에서 피해자의 실명 거론을 금지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일입니다. 그 요청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 강조합니다. 2차 가해는 공동체의 회복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일부 언론과 유튜브의 악의적인 보도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피해자분들을 악용하고 동시에 당을 공격하는 정략적 의도가 보입니다. 오늘 실무기구를 출범시키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심리치료 등 피해자분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정성을 다해서 실행하겠습니다. 둘째, 근본적인 대책 마련입니다. 이 문제가 가해자 처벌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가 떠난 자리에 또 다른 가해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비대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인권 보호를 위한 상시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피해자 보호 강화와 예방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겠습니다. 나아가 조국혁신당은 성차별적 의식과 문화를 바꾸는 일에 나서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성평등과 인권 향상을 위한 개혁에 책임지고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모든 당원이 비대위원입니다. 저는 공동체적 해결을 제시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원들의 뜻이 비대위에 수평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빠르면 이번 주부터 전국 시도당별로 당원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를 당론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많은 비판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애당심과 동지에도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비대위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루빨리 당면 과제를 수습하고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 세력, 극우 세력, 불평등 등 삼악을 제로로 만드는 시대적 과제를 흔들림이 없이 수행할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국의봉 채널은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항상 부탁드립니다.